많은 신문과 많은 자료를 통해서 많이 대했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획일성입니다. 획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부동산이 오른다, 대세 하락이다, 들은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세 따라가다가 힘든 사람 많습니다. 이 대세보다는 그 특정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또 어떤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획일성을 좀 버리는 한 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면서 지역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제목을 2021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한번 재봐봤습니다. 우리는 크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서울과 5대 광역시 그리고 나머지 소도시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가 지역, 서울의 고가 지역과 중가 지역, 저가 지역, 이렇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겠고요. 5대 광역시 요즘 많이 올랐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주요 지역들에 대해서 조정지역,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잡아 동시에 다시 그 풍선 효과가 인근으로 해서 읍면단위까지도 이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 소도시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고가 지역은 우리가 보통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0평대 109제곱미터형, 우리가 30평대는 31평에서 보통 한 35, 6평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고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9제곱미터형 전용 8485형들이 보통 15억에서 16억 정도 합니다. 어머나,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생각하는 분 있습니다. 부동산 담 쌓고 사시는 분들은 30평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7, 8억 가지고 내 집 마련할 거야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25개구 주요 지역에 가셔서 좀 새 아파트다, 학교 좀 있고 지하철 좀 가까이 있다 싶으면 대부분 15억에서 16억 정도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중가 지역입니다. 그러면 나는 좀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지 가서 보면 중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11억 정도 합니다. 새 아파트는 물론 아니죠.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 그리고 여기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런 지역들 보면은 10억에서 11억 정도 하겠고, 저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억 이하에서 이루어집니다. 9억 이하는 주로 여기서 좀 많이 멀다든가 비인기 지역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내 집을 한번 가격을 평균을 한번 내보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 가격과 서울시에 있는 가격들을 보고도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격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돈을 벌어서 좀 더 높은 그레이드 쪽으로 올라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너무 뒷차 타듯이 서둘진 맛이 맞습니다. 막차 타면 되게 힘듭니다. 막차 타는 지역, 제가 봤을 때는 고가 지역인데, 고가 지역 내에서도 특히 지금 현재 30평대 아파트들 20억에서 30억 정도 하는 지역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가격 조정이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금이죠. 보유세 기반으로 한 세금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해도 양도세 때문에 지금 현재 내놓을 수가 없죠.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오른 거 내고 나면, 세금 내고 나면 정말 힘들 거죠.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 아마도 저희가 정책 위반자라면 한시적으로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줄 때 물건이 현장에 나오면서 지금 현재 거래 매입하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살 기회를, 그래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입안되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1주택자는 1세대는 1주택자만 보유하게끔 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입안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주택자를 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과한 사유재산을 묶어두는 건 어려울 것은 어떤 조정적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풀어서 1주택만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1주택자를 2년 이내에 정리를 해라. 경과 규정을 주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정리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중과가 더 많이 세진다. 올해 지금 예정돼 있죠. 6월 1일부터는 중과세가 또 10% 상향되죠. 중과세는 무섭죠. 왜 무섭죠? 보통 우리가 1주택자의 경우는 많이 보유할수록 1주택자에 살지 않아도 장기 보유 특별유예, 장특공을 해주는데, 요 중과세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장기보유 특별유예 있던 특별 봉제가 없어져 버리고 바로 공제해 주는 게 없어지고 중과세 20%가 또는 10%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20에서 30%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든 6월 1일이 되면 중과세는 10%씩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고가 주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보유세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올해 보유세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나 올해부터는 또 보유세가 또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절충이 일어날 시점이 온다든가,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풀어준다면, 규제를 풀어준다면 분명히 가격이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가 지역이죠. 중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더 오를 거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 그리고 갖고 있는 소유자가 또 매도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팔고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가격을 올라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타당해서 매각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매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양도세 중과세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한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유할 걸로 보여지고, 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구매를 갖고 있는데 살려고 하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소폭 상승세가 보인다라고 보이면 또 다시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해서 소폭 상승을 일으키는 매수 수요로 바뀔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가 지역이죠. 저가 지역들은 지금 현재 많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이거밖에 안 올랐지? 우리 지역도 언젠가 좋아질 텐데 그래도 서울인데 오르지는 않을까? 그래서 가격 하락은 없다라고 생각한 이쪽 지역들은 가격이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올랐어요. 다른 것들은 8억, 9억도 올랐는데 우리는 2, 3억밖에 안 올랐어요. 오른 게 없으니 내릴 게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 요 서민층에서 좋아하고 자녀 키우기 쉽고 또 자녀 키우기가 좋고 살기 편하고 또 역과 가까이 있는 이런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저가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가격 유지로 보여지고 급격히 상승을 하지 않고 점진적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올해가 지나더라도 2, 3년에 걸쳐서 계속적 상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5대 광역시는 상승과 조정이 같이 동네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울산이다. 좋은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올랐는데 이상하게도 차를 타고 10분만 더 가더라도 안 오르는 지역이 있죠. 이게 광역시 내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방의 특성상 보면은 5대 광역시는 항상 보면 상승 지역과 조정 지역이 같이 동시에 조정이 되는데 하락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오르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좀 더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큰 작년과 재작년처럼 상승폭이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그 상승 지역의 주변에 있는 주요 주택가들은 조정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한 2, 3% 마이너스 한 2, 3%에서 플러스 3, 4% 내외에서 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듯이죠. 뭐 인구 한 2, 30만 정도 이하 또는 50만 정도 이하 이런 소폭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특성은 좀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어떤 도시가 처음에 생겼어요. 터미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상업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구도심 개발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도시, 논과 임야 또는 밭을 풀어서 신도시를 조그만하게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위 지방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새로 신도시 중심으로는 상승이 되는데 기존 도시들은 안 오르고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쪽으로 가라를 타지만 갈아타는 쪽은 소폭 상승했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너무 많이 가격이 그동안 안 올라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느 지역을 해야 될 건지, 내가 살아야 될 건지,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할 건지 이런 거에 의해서 투자의 지역들을 조금씩 투자의 지역을 선택해가고 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올해 만약에 이제 서울이 좀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니까 서울은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를 거고 어떤 종목들이 많이 유망할 걸로 보여지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 중가 지역과 저가 지역을 많이 두드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쪽에 대해서 좀 더 가격이 상승될 걸로 보여지고 이미 재건축으로 가서 많이 오른 지역보다도 예정지 쪽,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6년식에서 이 86년식 이전의 것들은 재건축 들어간 게 많이 있고요. 혹시 안 들어갔다면 86년 이전 것들도 예정지에서 지금 92년식 정도 요 정도의 아파트이면서 가격대가 10억에서 한 13억대 인근의 새 아파트가 15억에서 17억 정도 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지역 인근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이 많이 좀 인기가 좋아지겠죠. 공공재개발이 다음 달 15일 정도 발표가 됩니다. 발표되면은 일단 거기 공공재개발에 들어간 지역 가격이 불끈 오르겠죠. 하지만 오르고 난 후에도 더 오를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공재개발 그리고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될 재개발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 그리고 나 상태에 맞추어서 재개발 예정대로 갈 건지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재개발 예정지 전 단계로 갈 건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내 아이가 크고 결혼할 수가 있으면 공공 재개발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10년 이내에 가격이 내 아파트로 새로운 아파트로 될 것을 갈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그래프 하나를 그렸습니다. 보통 이것은 제가 가끔씩 쓰는 자료이긴 한데 우리가 1997년 이때 어땠죠? IMF가 들어왔었죠. 그다음에 2027년 고점 들어오고 2008년 리먼 브러스 사태가 들어왔었죠. 이때 들어왔을 때 가격이 폭락이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정말 너무 폭발적으로 매도가 있었죠. 그러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하우스 오퍼가 많이 생겼었죠. 그런데 이 시기를 극복한 이 97년 한 3, 4년 고생하고 다음 이 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매각 한 사람만 후회하게 됐고 매입한 사람 또는 그냥 보유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행복했죠. 그리고
2008년에서 또 신규로 빚내서 막 들어와서 샀던 사람들 2012년까지 가격이 거침없이 하락을 했죠. 이때 하우스푸어가 또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고단한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또 2017년이 되면서 과거 2007년도에 형성됐던 고점들을 다 회복을 하고 이제는 역시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답이었구나 할 정도로 겁나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2021년에도 여러분들이 왜 이 21년 이 부동산 고강도 규제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습효과입니다. 학습효과. 이 과거 1997년과 2008년도에 매각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제 눈물을 흘리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제 비록 떨어지더라도 두 번의 학습효과. 또 팔았던 사람만 눈물을 흘리고 팔았다는 사람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한 보유 쪽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폭락보다는 조정 시간으로 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은 항상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요. 오를 때는 과감하게 20, 30% 또는 60, 70%, 100%까지 오르는데 내린다고 한다면은 많이 내려야 15%. 그 15에서 20% 정도 내리는 거죠. 조정이 된다라는 건 한 7에서 8% 정도 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7에서 8% 정도를 조정받는다 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또 다시 살려면 취득세, 또 양도세 뭐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 내지 약간의 상승을 대부분 맞이할 걸로 보여지고 아주 고가 지역, 아주 고가 지역은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부분 급매로서 처리되면서 가격이 조정이 받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드릴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오늘 갖고 계신 것들 또는 매각을 해야 될 걸 양도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꼭 혼자서 일을 저지르지 마시고 항상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난 후에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을 했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